여러분, 혹시 세렌디피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기는 뜻밖의 행운이라는 말인데요. 어쩌면 오늘 이 방송 시간이 여러분께 오는 그 작은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세렌디피티가 되고 싶은 코즈 오브 투데이.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하주입니다. 그렇다면 코즈 오브 투데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혼자 왔네. 여러분, 오늘은 혼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만 알고 싶은 퍼즈님의 비밀 노트를 펼쳐볼 시간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특별히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실 분이죠. 우리 퍼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어땠어요, 연기? 전 깜짝 놀랐어요. 장첸이 온 줄 알고. 네, 감사합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아까 그쵸? 네네. 자, 오늘은 제가 말이 좀 꼬일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왜냐면 강의로서는 처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고민이 진짜 많은데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어떤 주제냐면 그 기술적 분석의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차트에 선 그리는 거, 뭐 기형이 손 드는 거, 뭐 무슨 공룡 패턴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의미가 있진 않은데 그러면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이냐의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그 이제 경제 유튜버로 유명하신 그 슈카 아저씨도 네. 그 기형이 손들고 있는 그림 보여주면서 뭐 별로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많이 하던데 공학도의 입장으로서, 저는 공대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공학도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의미가 없으면 도대체 뭘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고, 다만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논리를 탄탄하게 가져가려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내용을 쉽게 하려면 논리적으로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사이를 어떻게 제가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차트야, 펀더멘탈이 최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펀더멘탈 무슨 소용이야, 차트로만 매매하면 되지, 이렇게 편협하다기보다는 뭐 본인의 경험이겠지만 일단은 이걸 보시기 전에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은 분명 도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게 맥스웰 볼츠만 분포인데 처음부터 어렵죠? 와우. 네. 이게 뭐냐면 그 이제 물리화학에서 응용하는 이제 확률 분포인데 뭐 이렇게 그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저도 공대생이라서 요거를 그냥 알기만 해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규 분포랑 좀 다른 건가요? 요 안에 정규 분포가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여기는 요게 정규 분포랑 생긴 게 거의 일치하죠? 네. 맞아요. 거의 정규 분포가 요거의 그냥 뭐 하나의 요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뭐냐면 사람 한 명 한 명을 점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곧 정규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중요하진 않고, 이거를 제가 이제 왜 갖고 왔냐면, 제가 그 공학 채널, 저는 그 기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공학 채널을 쫙 보는데 거기 대학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아니 투자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투자의 요 패턴 자체는 요 분포를 그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특정 분포.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특정 분포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패턴대로만 매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공대 교수님이. 어떤 공대 교수님이요? 뭐 거기까지 제가 네네.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아는 지인들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공대생이니까.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교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조교수나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가 또 특히나 통계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면 어느 정도 많이 오르면은 여기에서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1명, 2명이면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100명, 1000명, 10,000명, 억명, 1억 명, 10억 명 이렇게 시장에 이제 사람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요만큼 많이 오르면 일정 부분 같은 비율만큼은 팔고 같은 비율만큼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명일 때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런 분포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정규 분포나 이런 분포를 그대로 따라가듯이 요 차트도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통계예요. 정확히 말하면 통계인데, 그래서 어떻냐면 그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은 다 비슷한 패턴을 가진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만 비슷한 패턴을 가진 게 아니고 금, 그 다음에 뭐 나스닥 이런 게 다 비슷한 패턴을 가진다는 건데, 제가 한번 예시로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 제가 패턴 중에 말씀드린 게 고점 돌파하면 급등하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기억나시죠? 네. 얘는 금이에요. 금인데 금도 여기 있는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여기서 좀 헤매다가 고점 근처에서 헤매다가 급등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트코인은 요 근처에서 헤매는 게 조금 길어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요 고점 돌파하면 급등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금도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나스닥도 여기 고점 대비해서 고점을 돌파하면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요. 물론 최근에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여기 있는 요때랑 비교하면 요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이렇게 꺾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급등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고점 돌파하고 나서 급등하는 패턴은 역사가 엄청 긴 패턴이에요. 개미들을 털어먹기 너무 쉽거든요.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걸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네 해가지고 개미들이 못 사다가 떡 뚫고 나니까 난 못 샀는데 제발 한 번만 떨어져 줘 그러면 살게 라고 했는데 그런 애들을 태우지 않고 급등해버리는 거예요. 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요 고점 돌파하자마자 몇 퍼센트 올랐냐면 56%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그 금 같은 경우에도 고점 돌파하자마자 단기간에 117%가 올랐단 말이에요. 와. 그쵸? 이상하잖아요. 금이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애가 이렇게 고점 돌파하자마자 단기간에 오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샀을까 못 샀을까요? 못 사죠. 예. 그리고 사람들이 괜찮네 하고 사자마자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이게 유구한 패턴이에요.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냐 이거예요. 비트코인도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냐면 투자 자산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모든 투자 자산은 비슷한 패턴을 가진단 말이에요. 왜? 금이든 나스닥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망하지 않는 자산이라면 뭐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에 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스닥은 사실 망할 가능성이 좀 적기도 하고 금도 망할 가능성이 적잖아요. 그럼 망할 가능성이 적은 투자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투자하려고 모인 거고 그 투자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요렇게 올라가면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 팔고 이렇게 떨어지면 누군가는 살고 이렇게 고점 돌파하면 또 누군가는 급하게 사고 이런 게 다 비율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 자산은 똑같은 모양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신다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과거 차트랑 너무 똑같다. 비트코인 차트가 나스닥 차트랑 너무 똑같다. 비트코인 차트가 금 차트랑 너무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모든 투자하는 자산들은 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니까. 왜?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비율은 사고 이때 일정 비율은 이때 팔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요 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율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많을수록 더 차트가 잘 맞긴 하는데 이것만 딱 들으면은 이제 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좀 덧붙여 볼게요. 이런 게 지금 와서 생겨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뭐냐면 옛날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이거는 삼인행 필류아사라고 해서 혹시 이 말 아세요? 뭐 길 가다 3명을 만나면 스승이 그 중에 한 명은 있다 약간 이런 말이었나? 어떻게 아세요? 저 약간 그 뭐뭐뭐 불면 법칙 했을 때 예전에 배운 적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공자. 네, 세대 차이가 나나 한번 여쭤봤는데 저희는 크게 나지 않는 걸로 하고 이건 뭐냐면 3명이 가면은 그 중에 내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한 명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당장 3명이 가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30명이 모이면 300명이 모이면 30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30%는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라는 거예요. 3명 가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3000명이 모여있다? 그럼 그 중에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 무조건 나보다 무조건 뛰어다니 이러는 게 아니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어쨌든 일정 비율로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까지 내려져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통계예요. 그러니까 당장 3명이면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사람이 모이고 안 그러면 요 CMS가 3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일정 통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요즘 사람들은 요게 더 익숙하더라고요. 빌런 총량 보존의 법칙. 이상한 사람 보존의 법칙. 이것도 아세요 혹시? 네, 뭐 이상한 사람이 그 모임에 없으면 뭐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2017년, 18년 요때 막 유행하던 말이었는데 네, 맞아요. 특히나 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많죠.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빌런이 된다. 혹은 누군가는 빌런이 있다. 근데 빌런이 없다?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도 빌런이 없다? 그럼 내가 빌런이다. 저희 회사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럼 저인가요? 뭐 저라고 할까 그냥? 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이것도 이때 딱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공감을 막 했단 말이에요. 왜? 아니까. 통계적으로 아니까. 10명 중엔 없을 수도 있어. 혹은 3명, 5명 중엔 없을 수 있어. 근데 50명, 500명, 5000명 모아두면 이 빌런의 숫자가 이제 일정 부분 좀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뭐 5000명 중에 뭐 한 50명 혹은 500명은 빌런이더라. 빌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통계예요. 통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재미로 우스갯소리로 막 했는데
이런 걸 통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우리도 차트 자체를 비슷한 패턴의 반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장난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개미들이 있는데 개미들이 그 요 20%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 사회가 돌아갈 때? 실제로 개미들이. 실제로 개미들이? 오.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잘하는 20%만 모아놔. 그럼 걔네들이 전부 다 일을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20%? 네, 그 중에서도 20%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이거는 애초에 법칙이 있어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 진짜 그 법칙이 있네요? 네, 해서 이제 파레토라는 아저씨가 이제 이탈리아의 80% 땅을 20% 인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모든 부를 상위 20% 갖고 있다. 이거 말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식물도, 땅에 있는 정원도 20%의 식물이 80%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 뭐 가장 잘 팔리는 제품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올림픽 상위 20% 국가가 메달의 80%를 가져간다. 오. 예. 그 다음에 상위 20% 남녀가 연애 경험의 80%를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슬픈데요, 저거? 그래서 이거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상위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책임진다. 네. 해가지고 뭐 게임 뭐 모델,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내는 구조를 할 때, 예, 그럴 때도 이제 많이 쓰이고, 뭐 백화점에 이런 데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고, 네. 아마 무조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심지어 통계예요. 파레토 법칙은 확률 분포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분포를 만들어서 통계 법칙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왜 8대2가 되는지까지 잘 나와 있어요. 저 그래프예요, 저게? 네. 오.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그냥 다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당장 뭐 식물이 하나만 있다. 안 그러면 매출을 내는 사람이 한 명이다.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매출을 내는 사람들을 막 잔뜩 모아. 그러니까 매출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잔뜩 모으면 상위 20%가 전체 80% 매출을 낸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패턴들을 잘 모으면 이게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비슷한 패턴들, 이런 비슷한 확률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통계가 쌓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확률이 높아진다든지.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이면 모일수록 이 자리오면 100명 중에 10명은 사고 이 자리오면 100명 중에 뭐 50명은 팔고 이런 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정 비율을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까지 이제 제가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냐면 그 원리가 뭔데? 그냥 원리가 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자 제가 뭐 물어볼게요. 네? 요리를 혹시 하세요? 요리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요리라고 할까? 뭐 찌개를 끓여요. 네. 근데 그러면 찌개 간을 국간장으로 맞춘다 쳐봐요. 네. 그러면 요 정도 찌개를 끓이는데 국간장을 예를 들어 한 2스푼만 넣어. 그거를 이거 국간장을 넣으면 왜 간이 맞춰지는지 알고 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1스푼 반도 해봤다가 2스푼도 해봤다가 3스푼도 해봤다가 결국에는 맞춰서 하게끔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지가 다 그래요. 원리를 알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돼. 내가 팔을 이렇게 힘을 주어서 움직이는데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힘이 뭐 뇌에서 전달돼가지고 어느 근육을 만져가지고 팔을 이렇게 들어오는지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거에만 그런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는 게 다 그래요. 그리고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은 저는 AI나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은데 예전 AI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알고리즘을 짰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나하나 만들었었는데 요즘 AI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데이터를 왕창 넣고 어떤 식이면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넣고 이런 식으로 쏴요. 알고리즘을 쏴요. 예?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벌어지죠. 그럼 쏠 때 이만큼 옆으로 해가지고 다시 쏴요.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또 벌어지죠. 해서 점점 가깝게 쏘는 거예요. 가깝게 쏴서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쨌든 비슷하게 맞추는 요걸 찾았어. 비슷하게 맞추는 값을 어떻게 하는지 찾았어.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 못해요. 요즘 생성형 AI가 이렇고 딥러닝의 정의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몰라.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몰라. 근데 국간장을 1스푼 반 넣어보고 봤는데 내 입맛에 싱겁고
3스푼 넣어봤는데 짜고 그래서 2스푼으로 맞췄듯이 생성형 AI 딥러닝도 이런 식이라는. 그래서 딥러닝의 이 특징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직접 알고리즘 설계하게 하는 거, 이건 전통적인 AI고 얘는 딥러닝인데, 얘는 자동으로 학습할 패턴을 찾아낸다. 얘는 사람이 짜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짜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딥러닝은 블랙박스 특성이라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걸 블랙박스 특성이라 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틀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인지 능력을 거의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딥러닝 같은 경우는. 혹시 조금 어렵나? 너무 방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렇기도 하고 애초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전통적인 AI는 요 국간장에 소금 뭐 NA가 얼마큼 있고 CL이 얼마큼 있고 뭐 소금이 얼마큼 있고 그게 사람 요 찌개 안에 들어가면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사람이 먹으면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계산하고 하는 게 이제 전통 AI고. 근데 한 스푼 반 넣어봐. 좀 싱거? 3스푼 넣어봐. 좀 짜? 그럼 2스푼 넣어봐. 맞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딥러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를 넣어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대충 2스푼이라 생각하지만 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1.5스푼, 1.6스푼, 1.7스푼 이런 식으로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내 입맛에 맞는 거 찾아내는 이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네.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쨌든 몰라요. 왜 이 타이밍에 대해서 사람들이 파는지, 왜 이 타이밍 되면 일정 부분을 왜 사는지 몰라. 우리는 모르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 왔어. 그리고 이런 패턴이 왜 계속 반복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투자 자산의 거래를 하면 할수록 일정 부분은 이런 행동 방식을 따르고 일정 사람들은 이런 행동 방식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비슷한 패턴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패턴을 그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찾아내서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의 요 예시가 이건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거든요. 들어본 적 있죠? 아니요. 없어요? 네. 모든 투자 자산은 이러한 모양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해서 이게 장기 평균 가격이고 그다음에 자산 가격 1호, 그다음에 여기선 현명한 투자자가 먼저 투자하고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가 참여하고 언론 보도가 증가된 다음에 조정이 한번 있고 그다음에 대중 참여가 한 다음에 여기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거 그래프 본 적 있어요. 맞아요. 네. 항상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해가면서 야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맨날 조롱할 때 쓰이는 건데 네. 이런 요 패턴이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튤립 버블, 나스닥, 금 다 적용돼요. 왜?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시장의 심리니까. 네, 비슷한 패턴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알고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이렇다 정도만 알아도 훨씬 더 활용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펀더멘탈만 보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펀더멘탈 하면 뭐 퍼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매출, 기업의 뭐 매출이니 뭐 이익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PER 보고 PBR 보고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뭐 매크로 보면서 뭐 몇 배를 곱해야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요 장기 평균 가격밖에 몰라요. 여기에서 끼는 건 버블이에요. 버블을 PER로 예측할 수 있어요? 없죠.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심리가 모여서 버블이 끼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버블은 과거 패턴으로밖에 유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그 PER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기업 가치 낮은 것들, 평가가 낮은 것들 여기서 샀어. 그러면 기업 값이 비슷하게 와가지고 요때 팔고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요 버블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혹은 버블에서 꼭대기에 팔진 못하더라도 요런 데서나 우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비슷한 패턴을 활용하는 게 왜 잘못됐죠? 이해 갔죠? 완전 갔어요. 네,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한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얘기를 덧붙이자면 자, 아예 다른 얘기긴 한데 예전에 이제 경제 위기가 더 이상 안 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닷컴 버블이랑 그 2007년 8년 경제 위기가 나온 이후에 사람들은 학습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안 올 것이다. 안 오나요? 오죠. 10년 주기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10년 주기로 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때 학습을 했을 때고 그리고 그때 심지어 현업으로 있던 사람들이 지금 파월 아저씨도 그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경제 위기가 반복되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더 이상 전쟁도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난리 났죠.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날만큼 났고 이해관계가 다 있고 그다음에 핵무기가 발명이 되면서 전쟁으로 일으킬 게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중동에 이번에 터진 것도 그렇고 왜 전쟁이 또 나오냐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일정 부분 모이면 일정 부분 뭐 사람 뭐 1000명 있고 10,000명 있고 하면 어쨌든 그중에 뭐 한 5%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중에 뭐 몇 퍼센트는 뭐 이렇게 돈을 다 잃고 뭐 이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도 반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도 계속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자산들의 차트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짜증나는 거 많아요. 보면은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데 보면 선 긋는 사람들 중에서 막 이렇게 긋는 사람들 있죠. 막 우리는 이제 머리카락 막 떨어지듯이 퍼즈님 아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긋는 게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의미가 있지 않고 이렇게 막 끄면 여기에서 맞고 떨어졌네요. 아, 역시 죄송합니다. 맞춰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저는 그냥 화가 솟구치는데, 이러면 누구나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과거의 패턴과 유사한 패턴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선들, 이런 거를 구분해내는 게 실력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비슷한 패턴, 과거의 비슷한 패턴, 앞으로도 계속 맞아갈 패턴들을 찾아내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어놓고 나면은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울 거예요? 요거 숏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이렇게나 많이 그어놓으면 맞출 수 있겠지만, 진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패턴들을 골라내는 것, 정말 중요한 선을 골라내는 것 자체가 실력이고, 그 실력이 제가 있다고는 전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뭐 분석하는 거 한번 좀 보시면은 좀 감이 오실 것 같고, 무조건 제가 다 맞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기본 베이스는 차트가 반복된다, 패턴이 반복된다, 그리고 지난번 비트코인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된다라는 걸 기본 베이스로 깔자. 기본 베이스를 깔고 만약에 달라지는 게 있으면 대응하자. 이게 제 모토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도 많아요. 뭐냐면 이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네. 과거와 패턴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과거랑 이제 아예 다른 추세로 전환이 된다 하는데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기간이 들어왔는데 블랙록이랑 뭐 현물 ETF 막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블랙록이 사들인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거 진짜 블랙록이 산 거예요? 아, 블랙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블랙록에 만든 현물 ETF를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현물 ETF를 사니까 블랙록이 대신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맞아요. 결국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네. 거군요. 물론 그 투자자들 중에서는 뭐 기관도 있고 뭐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고, 제가 장담하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전형적으로 차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더 전형적으로 나스닥이나 금처럼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시장 참여자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가 그 패턴만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나면 매매를 좀 잘할 수 있는 거겠네요? 어렵긴 하죠, 사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 돌파 급등 패턴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알면서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어쨌든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분포나 이런 것도 설명해가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진짜네, 우리 회사 10명 있는데 그중에 무조건 한 명은 빌런이던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과거와 진짜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을 찾아 나가시고 공부를 좀 하셔서 이번 불장에서는 꼭 큰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심리에서 나오는 반복된 시장의 패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퍼즈님의 비밀 노트 2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하기 전에 네? 뭐 엘리엇 파동은 시간이 모자르면 뭐 금요일 해도 되니까, 네. 그 비트 분석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제 새벽에 저희 단톡방에서 퍼즈님 지금 자고 계실 때가 아니라고, 지금 비트코인 지금 난리 났다고 했는데 아주 답장 없이 잘 저는 주무시더라고요. 너무 잘 잤죠. 자,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분석 잠깐만 해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분석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요. 근데 떨어졌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억나나요? 네. 지금 어때요? 중심선에 지지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30일 이평선 중심선이요? 네, 여기가 지지 중심선이거든요. 잘 받았네요. 왜 이렇게 잘 받을까? 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지를 받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30일 이평선에서 만약에 밑으로 쏟아내리면 정말 답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제 새벽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로는, 네. 자, 제가 불장 대비 강의 처음 할 때 비트코인은 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달러랑 반대로 가면서 뭐 이렇게 선호하는 현상들이 모이고 수요가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
하면서 만약에 사고 싶으면 중심선까지 떨어지셨을 때 사면 괜찮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왜? 만약에 상승 추세가 된다면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거라서 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요? 나요. 나죠? 그럼 만약에 뚫고 떨어지면 그렇다고 큰일 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횡보 추세니까. 근데 횡보 추세는 하단선 터치하고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사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단선 터치한 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 이때 손절하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뒤져보세요, 여러분. 아, 마음 편한 얘기긴 한데 전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샀죠. 왜? 전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선 근처에 오면 사기 좋다고.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상승하기 직전에 매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어떻게 보면 저점 잡으신 거네요. 네.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떨어지면 전 어떻게 할까요? 더 사요. 전 사죠 또. 네. 그런 다음에 요 근처까지 올라가면 어쨌든 여기서 2번 샀으니까 평단가가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 이만큼만 수익 보고 여기서 산 것만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중심선을 뚫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런 다음에 조정 받으면 중심선 근처에 또 사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또 상승하기 직전에 잡은 게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놓고 제가 매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매매하는 그대로 알려드린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따라했을 테고 누군가는 따라하지 못했겠죠. 옆에서 듣고 있는 저조차도 따라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 막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막 어떡하지? 더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드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줄어드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줄어들어요? 아니죠. 네. 중장기적으로 보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요 중심선에 닿았을 때 살 수 있었겠죠. 전 못 샀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은 거 뭐냐면 제 거 강의 영상 올려드리는 것도 보시는 분들 많고 조회수도 엄청 많은데 과연 그분들은 사셨을까? 똑똑한 분들이라면 사시지 않으셨을까요? 대부분 못 삽니다. 대부분 못 사요. 아나운서님이랑 거의 같아요. 대부분 원래 그래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살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좀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들을 구분해 내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지만 제가 없더라도 제가 뭐 더 이상 이제 뭐 제 채널을 운영하지 않거나 어머. 뭐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수준을 좀 키워놓는 게 어떨까? 혹시 막 조만간 일조 클럽 가셔가지고 이제 방송 안 나오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일조 클럽이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전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잘했다, 난 매수 잘했다. 그러니까 막 나 잘났지가 아니고 제가 얘기를 그대로 해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변한 거 없이 그대로 해줬잖아요. 근데 제가 말했죠, 처음에 알려줘도 누군가는 결국 수익 못 본다. 불장이 와도 누군가는 돈을 못 번다. 라는 게 지금 요 얘기예요. 여러분들 느끼시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안 늦었다 이거예요. 본격적인 상승 아직 안 왔어. 그쵸? 제가 이거 고점 뚫고 올라가면 이제 한 8만 달러 정도 뚫고 올라가면 단기간에 올라간다 그랬는데 아직 그런 타이밍도 안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올라갈 일도 많은데 왜 나는 퍼즈의 저 얘기 듣고 와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번에 여기에서 못 샀을까? 혹은 샀는데 난 왜 여기서 손절했을까?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알트를 샀을까에 대해서 왜 저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아나운서님이 뭐 네. 실제로 뭐 매매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만 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노스 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갖고 있었으면 이런 데서 딱 사면 되는데 알트코인은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살려면 사실 적립식으로 사는 게 좋은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을 안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을게요. 네, 근데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출연한 지 거의 한 달쯤 됐는데 네, 한 달 전에 했던 상황 그대로 왔죠. 어차피 올라가도 돈 못 법니다.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돈 못 벌어요.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 알려줘 봐야 돈 못 번다고 그랬어요. 그쵸? 요 케이스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한번 곰곰이 제발 곰곰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에 제가 올려드렸던 진행했던 강의 다시 한번 다 보시고 네. 또 한 번 반성을 갑자기 하게 되네요. 한 달이나 같이 방송을 했는데도 마음이 진짜 갈대처럼 흔들리고 어제 손절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말하기 적절한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뭐 네. 비트코인 분석을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어쨌든 여기에서 지지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중심선에서 지지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근데 뚫고 떨어진다고 해도 그냥 횡보예요. 다만 횡보가 조금 길어질 뿐 길어지면 짜증나죠.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고점을 갱신하면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중심선이나 상단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비트코인 정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고점을 뚫으면 단기간 안에 두 배. 근데 2배까지는 이번에 좀 힘들 것 같고, 파동 카운팅을 해봤을 때는 네. 한 80% 정도 수익? 요 정도는 한 12만 달러, 13만 달러까지는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바뀌겠죠, 저도. 그러니까 계속 이제 팔로우 하시면서 제 분석이나 관점 이런 거 참고해보시고. 네, 오늘 이렇게 퍼즈님과의 비밀 노트를 차근차근 풀어봤습니다. 내일도 또 이 시간에 찾아올 거고요. 우리 퍼즈님 덕분에 코즈부투데이 곳간에 코인 정보들이 꽉꽉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성투하세요.